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쾌청한 하늘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울진과 영덕에서 며칠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 영덕, 울진 모두 평년 기온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아서 낮 기온이 21도 정도를 보이겠는데요.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아 더욱 온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은 벌써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공기 중 수분이 부족해서 불이 번지기 쉽겠습니다. 특히 산을 가실 일이 있다면 불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우리 지역에 비교적 연무가 끼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9도, 경주 2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대체로 21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후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낮 기온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쾌청한 가을 하늘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겨울철 별미인 포항 과메기가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원료인 꽁치값이 많이 올랐지만 어민들이 과메기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바닷가에 내다건 과메기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숙성 과정에서 배어나온 기름은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작업장에선 원료인 꽁치를 손질하고 세척해 건조대에 일일이 거느라 분주합니다. 잘 손질한 과메기는 바닷가로 옮겨져 사흘 동안 바닷바람과 햇살에 잘 말린 뒤에 출하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좀 편차가 심하게 났고 지금 과메기 말리기 아주 적정한 온도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룡포에서 저번 주도 과메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메기 소매 가격은 20마리에 16,000원 선으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꽁치값이 20% 이상 올라 과메기 가격도 올려받아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얇아진 서민들을 위해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한 겁니다. 원료값이 한 20%에서 2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도 과메기값을 대폭 올려야 되지만은 지금 현실에 봐서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포항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구룡포 과메기는 최근 겨울철 별미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면서 매출액이 2006년 400억 원에서 2010년에는 625억 원, 지난해에는 760억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는 원전 건설에 대해 정확한 지역 민심을 확인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영덕 군민 71.9%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범국민연대가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 때보다 7.6%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원전 건설 반대는 61.7%에서 60.2%로 1.5%포인트 낮아졌고 찬성 역시 30.6%에서 27.8%로 2.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 DNA가 지난달 29일 만 19세 이상 영덕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입니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소 20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는 11일과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틀간 실시하며 투표 임명부 작성에 서명하지 않은 군민도 1996년 11월 11일 이전 출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덕군과 선관위의 불허로 투개표소 설치와 선거인 명부 작성 등 투표와 관련한 일체의 행정적 지원은 받지 못했으며 투표소 장소 등은 주민투표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도시마다 구도심 살리기가 최대 과제인데요. 포항시도 옛 포항역 주변 개발과 포항운하 주변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포항운하 주변은 먼저 숨통이 트일 듯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옛 시청사 자리에 들어선 포원중앙도서관. 지난달 도서관 운영에 맞춰 빵집 한 곳과 커피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의 포항세무서도 옛자리에 건물을 신축해 지난 8월부터 이전해 오면서 두 관공서 사이에 있는 가정집 두 가구는 상가로 변신 중입니다. 중원 골목인데 지금 세무서와 도서관이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가정집을 커피숍으로 지금 개조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포항시는 도시재생과를 만들어 도심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옛 포항역 주변 개발. 포항시는 철도청 땅만 아니라 주변까지 12만 2천여 제곱미터를 개발해 공동주택 등을 짓기로 하고 LH 등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된다면 2016년에 지구 지정 및 토지 소유자들 및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쳐 2017년에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옛 포항 역사를 헐고 영흥동에서 오거리까지 바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은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입니다. 우선 도심 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포항 운하 주변 개발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다음 주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 쉬워져 투자자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지금까지는 건축선으로부터 3m 물려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cm만 물리면 되기 때문에 건물 짓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계속 외곽에 지어지고 관공서의 외곽 이전이 잇따르는 것은 원도심 활성화의 걸림돌입니다. 지난해 포항교육지원청이 이전한 데 이어 2년 뒤쯤이면 포항 북부경찰서도 교육지원청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특색 있는 원도심 개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 9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9월 경북 동해안 지역의 어음 부도율은 10.43%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포스코 플랜텍 워크아웃으로 530억 원의 어음이 법적으로 지급 정지됐고 포항의 도소매와 의료, 가구 제조업 등에서 60억 원의 어음 부도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경북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69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교통과 수도, 전기 등은 내렸고 주류와 담배, 상품과 서비스, 음식, 숙박 등은 올랐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던 포항의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이 2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 참여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교육 방법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철강공단과 가까운 포항 인덕초등학교. 이 학교의 3학년 영어 수업 시간입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How long will you stay? For 2 weeks. 이상하게도 교실 안에는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정식 영어 교사이고 다른 분들은 영어가 가능한 학부모 교사인데 자녀들의 수업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들이 직접 해주시니까 선생님들도 편하실 것 같고 저희들도 지금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과학 수업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진행합니다. 실험복에다 보호 안경까지 착용한 학부모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실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집에 있는 엄마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수업하니까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저도 즐겁습니다. 인덕초등학교는 2년 전 학부모 참여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돼 전교생의 30%에 해당하는 50여 명의 학부모가 교사들을 도와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수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학부모들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수업 내용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사와 함께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속에서 연계 교육이 이루어져서 윈윈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데 인덕초등학교는 학부모 참여 수업과 영어 특성화 교육을 함께 실시했고 잘 가르치는 학교라는 소문이 나면서 2년 전 47명이던 학생 수가 지금은 180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시범 도입한 학부모 참여 교육 시스템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다른 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학교용지 소송으로 늦어졌던 가칭 포항위원초등학교 개교가 오는 2017년 가능해졌습니다. 포항시는 학교용지 소유자인 선원건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최근 포항교육지원청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교육지원청은 올해 안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 오는 2017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경상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표현 능력을 키우기 위해 토론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토론 수업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이 평소 느끼고 생각한 바를 조리 있게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토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수시 모집에서는 발표 면접과 인터뷰 및 토론 평가, 1박 2일 합숙 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어 토론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식물을 땅이 아닌 공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역의 한 업체가 식물 공장 해외 수출을 잇따라 성사시키면서 국내 식물 공장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에 있는 이 업체는 식물 공장에서 상추와 치커리, 케일 등 11종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종과 육묘, 정식, 수확까지 모든 것이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물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은 LED 조명을 이용해 기후에 관계없이 1년 365일 재배가 가능하고 병해충과 농약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5년 전에 설립한 이 공장은 지난해 일본과 중국에 이어 최근 캐나다에 $500만 규모의 식물 공장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도 식물 공장 컨테이너 22대, $190만 어치를 수출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수출 금액이 170억 원이나 됩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중국에 비해서는 어떤 진보된 기술 이런 것이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에 큰 몫을 하게 됐습니다. 식물 공장이 수출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설립 초기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3년간 이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이번에 캐나다라든지 중국에 수출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농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모델로 보고 이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는 한편 경북 TP 안에 대규모 식물공장 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식물공장을 농업에 머물지 않게 하고 일종의 2차 산업을 제조업화시킨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공장을 경북 테크노파크의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제3의 농업혁명으로 불리는 식물공장. 업체와 지원기관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내면서 경북이 식물공장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4개 분야가 선정돼 27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분야는 고구마 종순과 딸기 종묘, 종묘삼, 마늘 종구로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사업부지 확보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왔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벌어진 광역 5억 원 이상, 기초 3억 원 이상의 행사나 축제는 361건에 3,288억 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47건, 경기 42건, 경남 4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가장 큰 행사는 25억 원이 투입된 동인체전이었습니다. 이마코, 즉 세계 탈문화 예술동맹 정기총회가 내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해에서 열립니다.
이번 상해 총회를 계기로 이마코가 탈을 통한 세계 문화 교류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NGO 비정부 자문기구인 이마코, 즉 세계 탈문화예술연맹은 지난 2006년 안동시가 주도해서 창립돼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56개국 131개 회원단체가 가입돼 있고 회장과 사무총장 모두 안동이 맡고 있어 탈문화를 통해 안동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코 창립 이후 지금까지 경연제로 해외에서 총회만 개최했을 뿐 탈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류는 없었고 하드웨어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마코의 탈 전시장입니다. 안동 탈춤 공연장 2층을 빌려 탈 조형물만 전시해 놓고 있어 이마코 본부 도시로서의 위상을 무색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적된 탈문화 연구 자료를 비롯해 디지털 영상 자료와 논문 등을 체계적으로 전시하는 세계 탈 아카이브 센터 건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탈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 엑스포나 비엔날레 개최 등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탈문화를 선점하고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마코는 경북 지역의 유교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고 나아가 유네스코 지정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목성의 기구로 존치할 것이 아니라 세계 탈문화 예술의 중심 도시로 위상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모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금부터는 공부도 휴식도 실전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실제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공부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익숙한 참고서와 교과서를 통해 마무리를 하면서 그동안 정리해둔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의 새 둥지를 튼 한국전력기술이 앞으로 3년 동안 대구 경북 출신 인재 5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일자리 창출 등 상생 협력을 맺은 한국전력기술은 오는 2017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현재 5%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앞으로 3년 동안 50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기술은 이와 함께 경상북도의 역점 사업인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하는 등 상생 발전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선시군이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담수 용량 3,400리터 대형 진화 헬기를 상시 대기시키고 진화대원 28명과 산불 감시원 237명을 주요 등산로에 배치했습니다. 또 포항시 산림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2만 9천여 헥타르에 대해 입산 통제 구역을 지정하고 내연산을 포함해 주요 등산로 15.9km에 대해서 오는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폐쇄키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을 통해 모집된 제8기 민원모니터위원 5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 사항이나 공무원의 불친절 사례 등을 직접 전달하거나 혹은 홈페이지에 올려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지난 2001년부터 민원 모니터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오늘 만인당에서 중고 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체와 읍면동 자생단체 등 44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사용하던 의류와 생필품, 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부대 행사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됩니다.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에는 지난해 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수익금 중 2천만 원을 저소득층 쌀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영일만항의 어항 방파제가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로 오염됨에 따라 개도 활동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영일만항 어항 방파제의 쓰레기 수거 비용이 전체 연안 쓰레기 수거 비용의 60%인 3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며 낚시객들에게 쓰레기를 되가져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 지역 기업인 현대강업 이상춘 대표가 서울에서 열린 2015 전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추천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시작으로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부와 신규 회원 발굴 등 나눔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포항 상대지구대가 도내 최우수 지구대로 선정됐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최근 2015년 경상북도 치안성과 우수 지역경찰관서 평가에서 도내 229개 지구대 파출소 가운데 상대지구대가 최우수 지역경찰관서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지구대는 이번 평가에서 범인 검거와 주민 만족도, 치안 서비스 실적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경상북도는 제정 1년을 맞은 할매 할배의 날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내년에 조부모의 날을 제정한 14개 나라를 초청해 학술대회를 열고 전국 학교의 인성교육 과정에도 할매 할배의 날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도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 영덕, 울진 모두 평년 기온보다 3도에서 4도 정도 높아서 낮 기온이 21도 정도를 보이겠는데요. 어제보다도 기온이 높아 더욱 온화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구름 조금 지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단계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영덕과 울진은 벌써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공기 중 수분이 부족해서 불이 번지기 쉽겠습니다. 특히 산을 가실 일이 있다면 불씨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말썽입니다. 우리 지역에 비교적 연무가 끼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9도, 경주 2도로 시작했고 낮 기온 대체로 21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후에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낮 기온 18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쾌청한 가을 하늘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적인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